여러분, 심리 조작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생각 실험이에요. 테러리스트.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사회랑 등지고 혼자 지내는 그런 외로운 사람의 모습? 뭐 그런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쵸? 미디어에서 워낙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전부일까요? 근데 사실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카에다나 옴질리교 같은 극단적인 조직원들, 이 사람들의 실제 프로필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일단 이 사람들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75%가 배우자가 있었고 66%는 자녀까지 뒀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누가 억지로 쇠뇌시킨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 발로 스스로 그 조직을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걸까요? 대체 뭐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게 된 걸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터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바로 심리 조작이 작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터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심리적으로 외부 세계랑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이 터널 안에 갇히게 되면 바깥 세상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고요. 시야는 딱 그 터널 끝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터널을 만든 조종자가 설계한 세상만이 유일한 현실,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특정 종교 집단 이야기 있잖아요. 신도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끊어놓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터널을 만드는 과정이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간단하고 또 체계적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목표물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시선을 딱 하나의 이념, 딱 하나의 목표에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터널 안의 세상이 전부라고, 그게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조종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써서 이렇게 견고한 심리적 터널을 만드는 걸까요? 그들이 쓰는 연장통, 한번 슬쩍 열어보죠. 공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잠 안 재우고 막 정보를 쏟아부어서 뇌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훨씬 교묘해요. 바로 미묘한 영향력을 쓰는 건데요. 이건 우리의 비판적인 생각을 살짝 건너뛰고 바로 무의식으로 파고드는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면 더블 바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 맘대로 해.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던져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스 세트라는 건 오늘 날씨 참 좋죠? 처럼 계속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도 나도 모르게 네라고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 밑바탕에는요, 조종자들의 일종의 작전 매뉴얼 같은 5가지 핵심 원칙이 깔려 있어요. 첫째, 정보를 막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둘째, 뇌를 지치게 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이나 영생 같은 엄청난 약속으로 희망 고문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사랑받고 싶은 마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아예 없애버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정교한 심리 조작에 유독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누가, 그리고 왜 더 취약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론 특정 성향이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배적인 사람한테 쉽게 기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피암시성이 높다는 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비판 없이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균형한 자기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겉으로는 되게 잘난 척하는데 속으로는 자존감이 약한 경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나 집단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진짜 가장 흔한 취약점은요, 어떤 특별한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주 평범한 상황,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그걸 말해줘요. 극심한 스트레스, 지독한 외로움, 기댈 곳 하나 없다는 그 막막함, 그리고 나 도대체 왜 사는 거지? 하는 공허함.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감정들 한 번쯤은 다 느껴보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고요. 조종자들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간 터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를 찾는 길,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요, 약간 바이러스 잡듯이 강압적으로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디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건 사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엑시트 카운슬링이라는 건데 이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되찾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훨씬 인간적이고 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죠. 엑시트 카운슬링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일단 가장 먼저 무너졌던 가족과의 신뢰, 그러니까 나의 안전기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 밖에 있던 다양한 정보들을 다시 접하게 해주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되찾도록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삶의 핸들을 직접 잡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겁니다.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답을 찾는 법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조작된 생각 자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무너진 내면과 자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조작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유, 세상을 흐린 눈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명료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바로 이 세 가지를 되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모든 원리들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리 조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카다 타카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 조작의 본질은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와, 정말 조작의 그 교활한 속성을 정확히 꿰뚫는 말 아닌가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의 내 삶이 정말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